과거에는 과보가 그 다음에 있는 것이므로, 그러므로 단절된 것도 아니고 항상 된 것도 아니지만은 업은 계속 이어져 나간다. 단절도 아니고 항상도 아니면서 생멸 하면서 업은 계속 이어간다. 이렇게 이제 부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발언을 제기하는 거예요. 밑에 있는 설명을 보면은, 예를 들어 곡식의 나달로부터 싹이 존재하게 되고, 싹으로부터 줄기가 잎등의 상속이 존재하고, 이런 상속으로부터 결과인 열매의 발생이 존재하는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종자라고 하는 씨앗을 떠나서는 상속하여 생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곡식의 나달로부터 상속이 있게 되고, 상속으로부터 그 결과가 존재하는 것이다. 종자가 먼저 있고 나중에 결과가 존재하게 되므로 종자와 그 결과의 관계는 단절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영원한 것도 항상된 것도 아니지만 분명히 이렇게 이어져 나간다.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또 곡식 종자의 비유에서 볼 수 있듯이 업과 그 과보의 관계도 역시 마찬가지다. 처음 마음이 죄나 복을 일으키는데 마치 곡식 종자의 경우와 같이 그 마음으로 인하여 다른 마음이나 마음의 작용, 심수법, 심망과 심수법이 상속하여 발생하고 결국 그 과부에까지 이르게 된다. 여기서 먼저 업을 짓고 나중에 과부를 받으므로 업과 과부의 관계는 단절된 것도 아니고 항상 된 것도 아니다. 아니지만 계속 이렇게 이어져 나간다 이 말입니다. 만일 업을 떠나서 과보가 존재한다면 단절이 있거나 항상된 것이지라. 이제 선한 업을 인연으로 하는 과보에 대해 설명해 보겠다. 그러니까 단절된 것도 아니고 항상된 것도 아니지만은 생멸 하면서 계속 이렇게 업이 이어져 나간다라고 하는 부처님의 그 말씀을 인용을 해가지고 분명히 업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업이 왜 이렇게 생멸 하면서 이어져 나간다고 하셨을까? 허상이라 이 말씀을 하려고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게 질문하는 사람은 법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 아비달마 이론은 아공 법류 사상입니다. 나라고 하는 것은 공하지만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있다. 이 이치에 의해 가지고 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만은 이 법이라고 하는 이것은 존재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아비달마 사상은 아공 법류 사상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아공 법공이 됩니다. 나도 공하고 법이 있다라고 하지만 이 법까지도 공하다. 이것이 그 나중에 대성 사상이에요. 그런데 아비달마 사상은 소성 이론을 집대성한 것인데 그 소성 이론은 나라고 하는 것은 이 법이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이 나라고 하는 이것은 치수화풍이라고 하는 법이 결합을 해갖고 이 생멸하면서 나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만들기 때문에 이 나라고 하는 것은 치수화풍의 모임이기 때문에 나는 없다. 아공을 주장합니다. 그렇지만 나를 잃게 하는 이 치수화풍이라고 하는 이 법은 있다.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대성에서 이 법까지도 없다. 그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공법공이라고 하는 반야신경이라든지 건강경이라든지 이런 책들이 아공뿐만 아니라 법공까지도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소성 이론에 의하고 아공 법률에 의해서
이 업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이어져 나간다. 생멸 하면서 이어져 나가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아궁, 법궁을 주장하는 사람은 그것까지도 공하다. 이 내용입니다. 11번을 보겠습니다. 능히 복덕을 성취시키는 것은 백선업도다. 10백업도다. 백업이라고 하는 것은 선업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선한 업. 그 흰백자는 선으로 이렇게 읽히는 거예요. 10가지 선업에 대한 도입니다. 백업도라는 것은 10가지 백업도이다. 이세, 금세와 후세의 오용락이 바로 백업의 과보이다. 우리가 이렇게 즐겁게 지나면은 그것은 전생에 좋은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금생에 이렇게 즐겁게 지낼 수가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 다음 밑에 있는 11번 10종의 희고 깨끗한 업의 길 10백업도는 이법으로 이치에 대한 법을 달성하는 수단이다. 5개의 용락을 욕망과 즐거움, 용락을 금세와 후세에 있어서 이법의 과보이다. 그러니까 전생에 내가 뭔가를 잘했기 때문에 금세 이렇게 좋은 과보를 얻는다. 네, 이런 내용이에요. 그 밑에는 설명을 보면 희다는 것은 선하고 청정한 것을 일컫는다. 복덕의 인연을 성취한다는 것은 다음과 같다. 이 10가지 백업의 길, 10백업도로부터 첫 번째가 죽이지 않고 불살생, 훔치지 않고 불투도, 그 다음에 사된 음행을 하지 않고 불사업, 거짓말을 하지 않으며 불망어, 한 입으로 두 말 하지 않고 불양설, 험한 욕을 하지 않고 불악구, 쓸모없는 말을 하지 않고 불무익어, 시샘하지 않고 불질입니까? 불질, 화내지 않으며 불해, 잘못된 세계관을 갖지 않는 것, 불사견, 사땡견에 불사견이 발생한다. 이것을 선이라고 부른다. 몸이나 입이나 생각으로 이런 과부를 생하는 사람은 금세에 명예와 이익을 얻고 후세에는 천상이나 인간계에 고귀한 곳에 태어나게 된다. 비록 도시나 공경 등 갖가지 복덕이 있기는 하지만 요약해서 말하면 모두 이 10가지의 10선도 가운데 포함된다. 이렇게 업이 있다고 주장을 하니까 이제 답을 합니다.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갑니다. 만일 거대의 분별과 같다면 그 잘못은 매우 크다. 그러므로 거대가 말한 바는 그 이치에 있어서 옳지 못하다. 그러니까 이것을 부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전부 다 허상이에요. 허상인데 무슨 좋은 일을 하면 좋은 과보가 맞는다고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밑에 있는 12번 만일 이와 같은 분별이 존재한다면 엄청난 잘못이 있게 되리라. 그러므로 이런 분별은 여기서 결코 성립하지 않는다. 그 이유를 밑에 설명합니다. 만일 업과 그 과보가 상수하기 때문에 곡식에 비유하는 것이라면, 그게 씨앗에서 이렇게 싹이 나오는 것으로 비유하는 것이라면 그 잘못은 매우 크다. 그러나 여기서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다. 그대가 설명한 곡식의 비유는 비유가 되지 못한다. 왜 그런가? 곡식은 만져지기도 하고 그 형태도 있으며 상속이 존재한다는 것을 볼 수 있다고 말하지만 내가 생각한 바로는 그 말에 대해서도 용납할 수가 없다. 여기서 싹에 대한 것을 다루는 것은 중론의 제1과를 봐야 됩니다. 지금은 17품인데
제1품에 보면은 씨앗에 대한 그 인연관계를 갖다가 다루거든요. 그게 1001페이지를 보시면은 이 문제에 대해서 싹과 씨앗과 싹에 대해서 관인연품 25페이지를 보면은 이 부분을 철저하게 다룹니다. 그래서 이것을 참조하십시오. 그래서 이 불생불멸에 대해서 이렇게 발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다룹니다. 또 넘어가겠습니다. 283페이지로 그 다음에 그런데 하물며 마음과 업같이 만질 수도 없고 형태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것은 어떠하겠느냐. 계속 생멸하여 머무르지 않는데 상속함을 바란다니 이것은 옳지 못하다. 불교에 이르는 생멸 계속 생멸을 하는 것이지 계속 이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어진다고 하지만은 그 안을 쳐다보면은 계속 생멸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잘 모르니까 이어진다라고 착각을 할 뿐 실제로는 생멸을 한다. 일어났다가 끊어져 버리고 일어났다가 끊어져 버리고 계속 한다. 또 곡식의 씨앗으로부터 싹등의 상속이 존재한다면 씨앗이 소멸한 다음에 상속하겠느냐. 그러니까 씨앗하고 싹을 이 두 가지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것이 씨앗이고 이것이 싹입니다. 그러면은 이 씨앗하고 싹이 연결되고 사라지느냐, 연결되지 못하고 사라지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씨앗이 싹하고 연결이 된다고 하면은 하나예요. 그러면은 씨앗이 영원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씨앗하고 싹이 씨앗이 있다가 이런 씨앗이 있다가 이것에서 이 싹이 사라져 가면서 이런 싹이 이렇게 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 씨앗이 완전히 사라지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보는데 이것은 우리의 착시 현상이에요. 그러면 씨앗과 싹에서 보자. 씨앗이 싹에다가 삐어지고 사라지느냐, 삐어지지 못하고 사라지느냐. 삐어졌다고 하면은 영원하게 씨앗이 싹에 남아 있어야 된다. 그리고 모든 것은 이 씨앗 속에서 다 발생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하고 하나라는 뜻이에요.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생멸을 한다고 했는데 어쨌든 이어지고 멸하느냐, 못 이어지고 멸하느냐 이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어졌다고 하면은 이미 이어져 버렸기 때문에 영원하게 되는 거예요. 영원하게 되면은 씨앗이 싹 속에 영원하게 남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씨앗이라고 하는 이것이 상주가 되고 상주함이 되고 이것이 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씨앗 속에 모든 씨앗이 다 싹이 나게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비교가 없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또 곡식의 씨앗으로부터 싹등의 상속이 존재한다면 씨앗이 소멸한 다음에 상속하겠느냐?
아니면 소멸하지 않고서 상수하겠느냐, 이어지고 상수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만일 곡식의 씨앗이 소멸하고 나서 상수한다면 그것은 원인이 없는 꼴이 된다. 소멸해버렸는데 그것이 뭐 작동이 됩니까? 작동이 안 되죠. 또 이제 반대로 만일 곡식의 씨앗이 소멸하지 않고 싹속에다가 이렇게 상수가는 것이라면, 이어지는 것이라면 소멸하지 않고 싹의 상태에도 겹쳐서 그대로 존재하게 됩니다. 씨앗이 싹속에 그대로 존재하는 거예요. 존재함. 그 곡식의 씨앗으로부터 항상 모든 곡식이 생기게 된다. 왜냐하면 연결이 되어서 하나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소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하기 때문에 이 우주에 비교 대상이 없는 거예요. 비교 대상이 없으면은 하나다, 둘이다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비교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의 영원함 속에 모든 것이 다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싹하고 이 씨앗하고 다르다라고 하면 비교가 되기 때문에 이것과 저것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런데 영원하다라고 하면은 비교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하나 속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속이라고 하는 이 낱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정확하게 이해를 했느냐 못했느냐에 따라서 이 중론을 이해할 수 있느냐 이해 못하느냐는 갈림길에 있습니다. 만일 곡식의 씨앗이 소멸하지 않고서 상속하는 것이라면 소멸하지 않고 싹의 상태에도 겹쳐서 그대로 존재할 그 곡식의 씨앗으로부터 항상 모든 곡식